웨딩홀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웨딩홀 선정 기준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본 마인드입니다. 웨딩홀 선택할 때 기본 마인드,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손님 위주로 생각하세요. 나와 내 여자친구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는 손님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요. 손님이 우선 편하고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따라서 웨딩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하철역 근처인지, 밥맛이 어떤지, 주차 공간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2차적으로는 나와 내 여자친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요. 3차적으로는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입장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필수 기준입니다. 이거는 미충족되면 바로 아웃입니다. 아웃. 물론 저와 제 여자친구 기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위치입니다. 강남, 영등포, 여의도, 공덕, 마포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서울 여기저기 뭐 북부, 동부, 서부, 남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경기도나 이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 뭐 고속터미널 이 근처가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서울 중심부, 영등포, 여의도, 공덕, 마포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강북, 강동, 강서 뭐 그 이상은 너무 이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 도보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버스를 한 번 타고 온다? 안 되고요. 걸어서 10분 이상 걸린다? 이것도 안 됩니다. 특히 날이 덥거나 추우면은요, 굉장히 짜증나고, 그게 아니더라도 10분이 넘어가면은 이제 올 때부터 기분이 약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 내 주차 공간이 많아야 되고요. 기계식 주차가 아니어야 됩니다. 뭐 건물 내에 주차 공간이 좁아서 뭐 옆에 건물, 옆에 건물에 뭐 가서 세울 수도 있다. 뭐 발렛을 해준다. 뭐 이런 거, 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뭐 어떤 데는 15분 걸리는, 10분, 15분 걸리는 곳에 가서 차를 세우고 걸어오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축하해주러 갔을 때. 그러면 이미 가기 전부터 기분이 약간 잡치는 거죠. 그리고 식비는 무조건 5만 원 이하야 됩니다. 5만 원이 넘어가면요. 일단은 내가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를 보고 결혼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축의금이 보통 5만 원 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밥값이 5만 원이 넘어가면 내가 이제 마이너스를 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제 그 축의금으로 모든 축의금으로 밥값과 대관료와 이 예식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퉁치는 거, 뭐 남기는 거 필요 없어요. 퉁치는 게 목표인데 식비가 5만 원 넘어가면 퉁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식비는 무조건 5만 원 이하. 5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패스입니다. 패스. 그리고 밥은 뷔페식이어야 됩니다. 코스 요리 개인적으로는 별로더라고요. 뭐 메인 요리 아주 콩알 만한 거 나오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고 차라리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맛있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한두 개만 있으면 그거 그냥 계속 왕창 먹으면 되잖아요. 배불리. 저는 이제 저를 축하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배불리 맛있게 먹고 가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뷔페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웨딩홀과 식사 장소의 거리가 멀지 않아야 되고요. 이동이 편리해야 됩니다. 뭐 이제 예식홀, 홀에서 이제 끝나고 연회장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거나 뭐 옆 건물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요. 대관료가 200만 원이 넘어가면 바로 패스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여자친구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느낌이 없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뭐 성당이나 채플 느낌이 나는 곳은 전 싫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내부 외부가 너무 오래되거나 낡은 느낌은 별로고요. 그리고 원하는 결혼 일자에 없으면 바로 걸렀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11월 중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월은 안 되고 토요일 날 4시 이전에만 이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뭐 12시에서 2시 반 사이가 베스트이긴 한데 이제 요거는 미충족 시 아웃되는 조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4시 이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웨딩홀 측 대응이 까다롭지 않는 곳으로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황인데 100명 인원 제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100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웨딩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웨딩홀, 연회장, 로비 다 포함해서 100명인지 아니 웨딩홀 100명, 연회장 100명인지 그리고 뭐 연회장이나 웨딩홀에 안 들어가고 로비에 와서 축의금만 내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카운트를 하는 것인지 이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식사의 100명이라는 게 이제 동시 입장 인원인지 아니면 그날 총 식사 인원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이제 100명이 있는데 뭐 20명이 빠지면 다시 20명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지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안 되는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 기준인데요. 이제 당연히 뭐 안 된다고 패스 이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거고 안 돼도 뭐 괜찮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예식 간격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근데 1시간 넘어가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식이 길면은 일단 인제 온 손님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분 컷을 해야 됩니다. 15분에서 20분, 길어도 20분이고요. 그 빨리 끝내고 바로 이제 사진 찍고 하객들 밥 먹으러 보내야 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웨딩홀 천장은 높을수록 좋고요. 단상이 있으면 좋고 단상 높이, 재질, 카페트 느낌 이런 거 다 따지셔야 되고요. 답례품 기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답례품만 보통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 얼마짜리 있는지 그리고 그걸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폐백실과 신부 대기실의 위치, 상태, 또 별도 화장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약 취소 기준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며칠 전까지 내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 얼마를 환불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웨딩홀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 이제 웨딩홀이 인기 있는 데가 아니거나 이러면은 웨딩홀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해서 계약을 취소하면 나는 계약금을 다 못 돌려받거나 손해를 보잖아요. 그 반대로 이제 웨딩홀이 망해서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을 뭐 나한테 2배 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기하세요. 물론 이제 인기 있고 막 사람 많고 이런 곳은 안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닌 곳이요. 그리고 연회장 식대비에 음료, 맥주, 소주가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뷔페의 음식의 양이 많고 맛있는지, 또 테이블이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또 밥값이 소인과 대인의 금액이 같은지 다른지, 또 얼마인지, 또 이 보증 인원이 있는데 그 보증 인원의 이 소인도 카운팅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소인은 카운팅이 안 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회장에 꽃이 있으면 생화인지 조화인지 또 생화 장식 비용 뭐 패백실 사용료 뭐 기타 비용 어떤 게 들어가는지 주차 가능 인원은 몇 명인지 무료 주차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이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시간당 얼마인지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주 메이크업이 웨딩 홀 내 가능한지 또 단독 홀과 일반 홀 중에 어떤 건지 단독 홀은 하나의 층에 하나의 홀이 있는 건데요. 당연히 단독 홀이 좋죠. 근데 이제 너무 비싸겠죠. 뭐 이거는 굳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사 보증 인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분리 예식 확인해야 되는데요. 분리 예식은 이제 식과 식사를 같은 데서 하는 거고요. 동시 예식 같은 데서 하는 거고 분리 예식은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스 요리를 하면 동시 예식이고요. 코스 요리가 아니라 뭐 보통 뷔페 같은 경우에는 분리 예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뷔페이니까 당연히 분리 예식이고요. 그리고 식전 영상을 틀 수 있는 스크린이 이제 그 식장 홀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화질은 어떤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로비나 연회장, 그러니까 식당에 이게 스크린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또 화질이 어떤지 이런 거 봐야 돼요. 뭐 있기는 없는 곳도 많고요. 있는데 화질이 진짜 알아보기 힘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 달아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금액이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사항만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웨딩홀 선정할 때 이런 사항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요. 잘 선정하시고 후구 내지 마세요, 후구. 예. 그래서 웨딩홀 이쁜 거 현명하게 잘 선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